지금 국민의힘 상황도 참 어떻게 보면 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그렇죠. 선언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도 좀 뭐 결단 내리는 의원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왜 불출마를 선언했을까? 네. 왜냐하면은 지난달에 이게 혁신위에서 중진 뭐 친윤 의원들 예, 예, 불출마, 중진 불출마나 아니면은 뭐 험지 출마 얘기했을 때 네. 그때 장제원 의원이 지역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보셨죠? 그때 그렇죠. 봤죠. 92대 버스가 네. 갖고 4,200명이 참석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것도 아유, 네, 알랑한 이 정치 연장에서 서울 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부산에 계속 남을 뜻을 사실 보였는데 네. 한 달여 만에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의 파장은 좀 크리라고 봐요. 네. 당장 그 파장의 여파는 김기현 대표한테 김기현 가겠죠. 대표. 김장연대 하면서 김기현 김장연대. 예, 대표가 그 등장할 때 같이 동조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김기현 대표 사퇴론으로 지금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은 뭐 그것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장제원 의원이 왜 그 불출마 선언을 했느냐? 네. 이 배경이 되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6일 날인가 대통령께서 부산 갔을 때 그때 왜 그 먹방 하잖아요. 떡볶이 먹방. 그때 재보 총수와 함께. 장제원 의원을 만난 걸로 언론에 네.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 이후에 이제 결단을 하는 과정 시간 타임으로 보면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세 가지로 보여지는 거죠. 진짜로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곧대로 믿으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나 충성심으로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순수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으로 통하잖아요. 그럼요. 안철수 단일화 할 때도 그럼요. 장제원이 역할을 했고. 네. 그런데 토사구팽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네. 밀실에서 야합을 했을 수도 있죠. 야합. 그러니까 너가 불출마하면 부산시장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그런 야합이 됐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을 지나고 보면 알아지겠죠. 그러니까 불출마의 그런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하나의 관건으로 보여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네, 나중에 밝혀질 텐데 네. 지금 원조 윤핵관, 그러니까 이제 네. 친윤 핵심, 뭐 찐윤이라고도 불리고 막 그러던데 이제 물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공백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네. 뭐 대통령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 대통령의 뜻을 함께하는 네. 이른바 뭐 친위 그룹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권성동과 장제원이 물러난다.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안 한다라고 할 때 그 네. 공백 과정, 공백 그 부분을 누가 채울지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이 이른바 장제원, 권성동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네.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하나는 정말 이제 내가 바뀌어야겠다. 정말 좋은 사람들, 중도 성향의 사람들을 내가 등용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네. 제가 볼 때 전자가 좀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전자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될까요? 이 권력 지도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은 생각이 어떨까 고민해 보면은 네. 사실은 일단 장제원 치고 난 다음 그 자리에는 자기 최측근들을 앉히려고 하겠죠. 실제 윤핵관이 아니라 네. 용핵관 또는 윤핵검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윤핵검 검사 그런 출신. 사람들을 앉히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철옹성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지역도 그럴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일단 김건희 특검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방어를 일단 잘할 사람
그것이 그게 가장 급선무겠죠. 급선무다. 그것을 거부권 행사하면은 네. 제요 부위가 됐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본인가 이렇게 철옹성을 같이 자기를 위해 방패막이를 해줄 철옹성을 만들 사람을 기용하겠죠. 그럼 네. 이제 원희룡이나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장관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요. 그것은 찻잔 속의 미풍이라고 보여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민심 여론이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왜냐하면은 민심이 바뀌지 않죠. 네. 한동훈 같은 경우는 양평 고속도로 했을 때 백지화 이런 걸 주장하면서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은 그런 걸 하면서 사실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실패를 한 것이고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인사검증 실패가 거듭되고 있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데 다시 정치 일선에 등장한다고 한들 큰 여파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큰 여파 없다. 그러니까 이 큰 여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번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거 지난주에 보셨겠지만은 이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히 수도권 출마하려는 이 후보자들 너무나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 49석 가운데 네. 우세 지역이 6곳이다. 네. 뭐 이준석 전 대표 말은 뭐 4곳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네. 이게 여론이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 판단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은 예.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네. 사실 대통령 취임하고 한 2년 가까이 되면은 네. 대통령의 취임 그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 평가를 한다. 네, 중간 평가 성격의 그 총선이 되기 때문에 네. 중간 평가를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긍정 평가가 예. 30%대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40% 돌파를 거의 못 하고 네. 30대에 있는 거고 부정 평가는 항상 50% 이상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사실은 총선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거의 몇 표 차로 이기고 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의 민심들이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은 실제 거기 국민의힘에서 발표하고 흘러나왔던 뭐 6석, 4석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1대 총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는 8석이었어요. 미래통합당 당시에. 네. 서울에서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갑을, 용산 8석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네. 이제 송파에서 한 석, 네. 그다음에 용산도 뭐 잃어버리는 그렇죠. 걸로 나와서 6석이 네.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여론조사 뭐 추이나 여러 여론조사 종합해 보면 서울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잘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8석이다. 네. 이번 8석이지만 다음엔 6석이다. 네. 4석이다. 왜 그럴까요? 결국엔 대통령 지지율인가요? 대통령 지지율로 연결이 된다고 다른 봅니다. 거는 뭐 크게 내년 총선은 저는 하건컨대 네. 대통령 지지율과 함수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을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을 만나봤을 때 네. 여론이 진짜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중도나 보수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외교 참사라든가 안보 참사, 특히 민생이 어려워서 네.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그래요. 실제 그 지금 한 20년간 장사를 했다든가 20년간 사업하신 분 중에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철 수집상 하는 분을 한번 가서 뵀는데 네. 고철을 많이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중간에서 고철 수집하는데 하루에 한 4천만 원 정도 수집량이 평균 들어왔었는데 네. 지금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수집이 안 돼서 계속 적당한 운영하는 데 아이고, 난다는 어떡해요. 거예요. 이걸 20년 하셨는데 이렇게
최악이란 겁니다. 네.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기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총선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